안녕하세요. 상일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과학 권역에는 뭐가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여러 권역 중에서 지권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권역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걸 판구조론으로 설명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는 94쪽을 펴주시고요. 먼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굉장히 많죠. 화산활동이라든지 화산활동, 다음에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든지, 습곡산맥, 그리고 대륙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지각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지각변동. 이러한 지각변동이 왜 일어나냐면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서 발생한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 그래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돼서 좀 축적됐다가 좀 모였다가 축적됐다가 급격히 방출될 때 화산이나 지진 같은 것들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지형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륙도 있고 해양도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다 이런 변동이 일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들이 이제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변동대라고 얘기를 해요.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을 변동대라고 하는데 크게 우리가 화산대와 지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화산대도 있고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진대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화산대는 화산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고요. 조금 있다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좁고 긴 띠 모양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더라. 마찬가지로 지진 때도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들이고요. 좁고 긴 띠 모양의 지역이더라.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 밑에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이제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전 세계에서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파란 색깔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대고요. 빨간 색깔 세모로 되어 있는 게 화산이 발생하는 화산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잘 구분이 되시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거 두 개를 점과 세모로 찍어 보니까 동떨어진 게 아니고 거의 일치하는 걸 아실 수가 있죠.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분포하는 지역이 비슷하고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화산대와 지진대 이름을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쪽 바다가 무슨 양이죠? 태평양.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건데 약간 완전 동그라미는 아닌데 조금 둥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리를 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 태평양, 화산대, 지진대라고 불러주고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있잖아요. 이쪽이 인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뭐라고 쓰시냐면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라고 써주시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바다 한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죠. 나중에 우리 판 구조를 하면 아시겠지만 이런 해양 한가운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과 판 사이의 경계거든요. 이쪽을 해령이라고 불러주는데 나중에 할 건데 이런 부분을 해령이라고 불러줘요. 해령에서도 화산과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네. 그러면은 밑에 한번 화산대와 지진대 특징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림 위에 거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산대와 지진대를 보시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 거의 일치하죠. 화산이 일어나는 곳에 지진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 주로 대륙의 중심보다는 대륙의 주변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대륙의 주변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 띠 모양으로 둘 다 나타나더라. 그리고 지진대와 화산대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2년 전인가 그때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 있죠. 경주 이런 데서 지진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지진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화산까지 발생한 건 아니죠.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즉 지진이 일어나는 그 범위가 화산이 발생하는 화산대보다 더 범위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은 태평양 주변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아까 쌤이 좀 전에 설명했었죠. 대서양에서는 대양, 즉 바다의 가운데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학생들 95쪽 한번 볼게요. 95쪽. 95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괄호 3번 나와 있죠. 괄호 3번. 거기다가 판구조론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판구조론이라고 써주시고요. 이게 뭐냐면 지구의 표면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이 뭔지는 조금 이따 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판의 경계에서 판과 판들이 막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경계 부분은 마찰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화산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죠. 요거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제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전 세계에 있는 판을 나타낸 건데요. 경계를 이제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 펜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전 세계 판의 경계를 너무 자세하게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슬렁슬렁 좀 그려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슬렁슬렁 그려줍시다. 전 세계의 판의 경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고 작은 판들로 전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크기도 다양하죠. 이런 식으로 판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판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 판의 이름은 그 대륙이나 해양의 이름을 따서 많이 짓기도 해요. 여기는 북아메리카판, 이쪽 큰 거. 여기는 남아메리카판, 여기는 뭐 태평양판, 이쪽은 유럽과 아시아 합쳐가지고 유라시아판, 뭐 아프리카판,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따가지고 많이 판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까 몇 개만 찝어줄게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뭐냐면은 필리핀판이고요. 필리핀판. 여기 이 부분이 카리브판이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얘가 코코스판. 요런 게 있다는 거. 여기 밑에는 나스카판. 이런 식으로 판들이 있는데 이런 판들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화산대와 지진대 기억나시죠?
그 분포하는 그림이 바로 왼쪽에 94페이지에 있으니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산대와 지진대를 보니까 주로 판의 경계에 많이 분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 생각을 해봤더니 화산이란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게 충격이 전달되는 게 이제 지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상대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데서 화산이나 지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판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 표면에는 약 10여 개가 있더라. 10개가 딱 세봐도 넘을 거예요. 10개 넘는데 어쨌든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판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더라. 1년에 1에서 10cm, 연간 1에서 10cm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빨리 이동하는 것도 있고요. 느리게 이동하는 것도 있고요. 빨리 이동하는 것도 있고 느리게 이동하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동 속도와 방향이 판마다 모두 다르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의 어떤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경계를 크게 발산형과 그리고 수렴형 그리고 보존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발산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아이고, 봅시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발산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경계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 여기 봤을 때 여러분도 색깔펜으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멀어지는 이런 경계 있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줘요. 이런 부분. 주로 해령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멀어지는 이런 부분을 발산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다음에 수렴형 한번 볼게요. 수렴형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모여든다. 수렴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수렴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여드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부분이 수렴형 경계다. 이런 부분은 수렴형이다. 여러분이 보시고 아 이건 수렴형이구나, 이건 발산형이구나 이런 거를 그냥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보존형 한번 볼게요. 보존형. 얘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보존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제 평행에서 이동하는데 방향이 반대인 거, 그걸 우리가 보존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면은 좋겠어요. 해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해령이라고 했잖아요. 해령이 이렇게 일자로 쫙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해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해령이라고 하는 거는 발산형 경계가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해령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멀어지는 이런 발산형이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멀어지는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이쪽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 1학년 친구들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 부분은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평행하게 이렇게 반대로 이동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존형 경계를 하나 찾아보실래요? 한 군데 있어요. 어디일까요? 이쪽. 여기 표시해 주세요. 여기. 이 부분은 서로 평행하게 그리고 방향은 반대로 이동하죠. 이런 부분이 보존형 경계다. 보존형 경계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밑에 보시면은 판의 구조가 있는데 판의 구조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제 판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판이 뭐냐?
먼저 그림으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괄호 4번 밑에 보시면은 이미 그림이 나와 있죠. 근데 그림이 조금 인쇄가 잘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빈 공간에 그릴 테니까 이거 그리시고 다시 여기 네모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빈 공간 있죠? 거기다가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각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지각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뭐라고 써주시냐면은 대륙 지각이라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바다 밑에 있는 얘를 해양 지각이라고 합시다. 해양 지각.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을 때 밑에는 멘틀이죠.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판이냐? 어디까지냐 판이냐? 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를 판이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멘틀 중에서 상부 멘틀 있죠. 이 부분을 상부 멘틀이라고 하는데 상부 멘틀. 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각부터 상부 멘틀까지 지각부터 상부 멘틀까지 여기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암석권을 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해서 여기까지를 암석권이라고 불러주는데 그게 바로 판이다. 판. 다음에 암석권 밑에 있잖아요. 주로 멘틀로 이루어진 이 부분은 유동성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연약권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를 우리가 판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왼쪽에 오셔가지고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대륙 지각과 좀 전에 여기가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했죠. 이 부분이 해양 지각인데 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를 얘기한다. 지각과 상부 멘틀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지각과 상부 멘틀 여기까지가 암석권 즉 판이고요. 여기까지가 암석권 즉 판이고 거기 아래부터가 이제 연약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근데 그림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보기 편하시죠? 요 그림으로 봐도 되니까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암석권이라고 써봅시다.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표에서부터 약 100kg 정도까지인데 좀 단단한 부분이에요. 지각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상부 멘틀 중에서 위에 있는 부분 있죠.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다.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더라. 여러 조각으로 갈라져 있고요. 각각의 이 암석권 조각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이라고 한다. 요거를 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연약권 한번 써볼게요. 연약권이라고 하는 거는 암석권 밑에 있는 건데 100에서 400km까지 여기를 연약권이라고 하고요. 얘는 고체지만은 멘틀이 부분적으로 녹아 있어서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난다. 연약권은 암석권보다 밀도가 크다. 아래에 있는 연약권이 밀도가 크고 위에 있는 암석권이 밀도가 작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뒤에 한번 봅시다. 이제 판의 종류 부교재 96쪽. 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네. 여러분 이제 96쪽의 판의 종류 한번 볼게요. 판이라고 하는 건 그 위에 있는 지각에 따라서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대륙판 봅시다. 대륙판. 대륙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대륙지각을 포함을 하겠죠. 대륙지각. 그리고 상부 멘트를 포함하는 거고요. 해양판이라고 하는 거는 표에다가 써주세요. 당연히 해양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하겠죠. 두께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대륙 지각이 두껍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께가 두껍다. 해양 지방은 상대적으로 얇다. 그래서 해양판도 얇게 되는 거죠. 밀도를 비교해 보시면은 대륙판이 밀도가 작고요.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 대표적인 판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속한 유라시아판 그리고 북아메리카판 이런 것들이 대륙판에 속할 거고요. 해양판으로는 태평양판, 필리핀판 이런 것들이 해양판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4번 한번 봅시다. 이런 판들이 이제 멘트리에 떠서 이제 막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동의 원동력이 뭐냐? 판 이동의 원동력.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멘틀의 대류다. 멘틀의 대류. 이게 판을 이동하게 한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지금 요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죠. 요런 요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판과 판이 이동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네모에 판과 판이 이동한다. 여기 아래 멘틀이 이렇게 대류에 의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쪽에는 하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류를 하게 되고요. 여기 하강 이런 식으로 하강을 하게 되고요. 그럼 상승하는 부분 위에 있는 이 경계 있죠.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판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을 한번 알아볼게요. 멘틀은 아래에서부터 가열이 돼가지고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져서 상승하게 되죠. 상승하게 되더라. 상승한 멘틀은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점차 식게 되고요. 그러면서 밀도는 커지죠. 밀도가 커졌으니까 얘는 이제 하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위에 떠있던 판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면 밑에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개념 체크 문제 OX 퀴즈네요. 한번 봅시다. 1번, 변동대에서는 화산과 지진이 활발하다. 네, 활발하죠. 맞는 말. 2번 한번 봅시다. 화산대와 지진대는 연관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죠. 거의 일치했었죠. 3번 한번 볼게요. 지진이 발생하면 반드시 화산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아니죠. 지진이 발생한다고 화산이 다 일어나는 거는 아니죠. 4번 한번 봅시다. 대륙의 중앙부랑 주변부가 있는데 중앙부에는 화산대나 지진대가 많이 없죠. 맞는 말. 5번. 화산은 알프스 히말라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94쪽에 그림 보시면은 환태평양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놀래라. X라고 해주시고요. 다음에 6번 한번 봅시다.
변동대는 대부분 판 경계를 따라서 분포하죠. 맞는 말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 한번 봅시다. 판 구조론에 대해서 한번 OX 해보래요. 지구 표면은 하나의 거대한 판이 아니라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2번 판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1에서 10cm 정도로 이동하고요.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맞는 말. 4번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단단한 부분은 연약권이 아니라 암석권이죠. 암석권. 다음에 5번 판이라고 하는 거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동한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그림은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 A와 B의 이름을 쓰라고 하네요. A라고 하는 거는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는 거니까 암석권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B라고 하는 거는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이니까 연약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판과 판의 경계에서 생기는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